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먼저 좀 할게요. 이게 뭐나 하면은 저희 개업K 지갑을 로그인을 해갖고 들어가면은 여전히 이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가 찬다.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이겠죠. 8월 31일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여전히 똑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쿠코인에 들어가서만 봤는데 쿠코인에서만 확인되는 거래 수량이 얼마나 하면은 2100만 개예요. 2100만 개. 2100만 개가 움직였는데 2100만 개에 해당이 되는 그 2100만 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한 15만 불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만 불이면 한 2억 좀 넘지요. 방금 제가 찾아본 게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어, 24시간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115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어, 한 11개 거래소에서 움직인 하루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 2100만 개를 우리가 그냥 좀, 비유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100만 개를 7달러로 곱하면은 플랫폼 가격이죠. 그러면은 이게 1억 4,700만 불이에요. 1억 4,700만 불. 하루에 2100만 개가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135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정말 안 좋은데 달러 인덱스도 보니까 뭐 107이 넘어가고 뭐 예전 그 110이 넘어갔던 그런 수준까지 또 움직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350원으로 계산하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그렇게 계산하면은 2천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2천억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어 쿠코인 쪽에서만 2,100만 개가 지금 2,100만 개만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0을 한 개 더 붙이면은 2조 원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 코인 마켓 캡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까 115만 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 15만 불 정도니까 뭐 대충 뭐 정확하게는 절대로 아니고 10배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2조 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코인의 개수로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115만 불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억 정도 하루에 움직인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그림을 그려놨는 아니면 사진을 찍어놨는 그것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표면상으로는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을 기준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를 1조 한, 좀, 한 80%, 90%라고 치고, 그러면은, 2천억을 빼면은 1조 8천억. 이런 건데, 실제로는 15억, 15억이란 말이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공지를 한 거고, 공지가 이미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리고 그때까지 좀 뭔가를 셋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면은 공지를 조금 빨리라도 해야 되죠. 어떠한 이유로 늦어진다. 그러면은 그, 포스트폰이 되는, 연기가 되는 그거 자체가 언제까지로 좀 연기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KOK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따졌을 때, 이거, 어, 누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앱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말로는 플랫폼 구축이라고 이야기 또 한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KOK 플레이, 플랫폼 앱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의 그 전산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공급을 받으면은 그 공급받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몇 년간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가지요. 그럼 얘들은 뭘 했느냐? 여전히, 그리고 이 KOK 플레이 앱의 운영자가 누군지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앱이 돌고 안 돌고, 뭐, 쇼핑몰이 돌고 안 돌고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 내가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3.8%의 지금은 채굴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 하나만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를 해가지고 한 200개를 받았다. 200개 가지고 뭘 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K스테디움은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보이는데 저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얼마 전에 나왔는 거 보면은 일정이 조율이 됐고 뭐 휴일이라 가지고 뭐 뭐라 그러더라 그 하여튼간에 뭐 조만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되면 뭐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왜 우리의 KOK 플레이에 KOK를 그 상장이 돼 있는 이 KOK를 거래소와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왜 처막았느냐는 거죠. 브릿지?
뭐하러 해요? 가장 손쉽고 가장 쉽게 사람들이 기존 방식대로 하더라도 어려워하는데 여기에서 브릿지를 통해라. 브릿지를 통해 또 하고 나면은 거기서 또 다시 거래소로 나가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하고 수수료 개수비가 발생이 되지요. 이중 부담을 왜 시켜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답답하면 니들 전부 다 컴퓨터로 넘어오고 KOK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지들이 해쳐먹은 거 이제는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 안 옮겨졌기 때문에 이게 아, 일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국내에 한 건, 해외에 6건 지금 고발 조치가 완료가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오늘 제가 그 국회의원 연락처를 받은 게 토탈에서 하여튼 간에 19개예요. 계속 받을 거예요. 거기에 전국구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이미 제가 민원 접수를 시켰고 나머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다 보내려고 제가 그 어태치한 첨부한 그 파일이 그러니까 첨부한 내용이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35가지가 돼요. 그거를 목록을 작성을 하고 순번을 매겨서 어, 타이틀을 다 정리를 하고 거기 각각의 첨부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오늘 완료를 했어요. 이거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 전 지역에 가능하면은 전 지역에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민원에 참여를 하실 분들을 좀 제가 일단은 컨택을 좀 하고 몇 가지를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의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토탈 피해 금액이 5조 3천억이라고 통상 이야기들을 해요. 그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가 어, 인용을 좀 할게요. 울산방송국, KBS, YTN 뭐 이런 데서 나왔는 내용을 보면은 피해 금액을 4조 원 정도로 이 단일 가상자산 사업 KOK만을 놓고서 피해 금액을 한 4조 원이라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접했지요. 그러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를 따져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2만 7천 개가 넘을 거예요. 그거의 기준은 중앙거래소의 어느 한 군데라도
등록이 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5조 3천억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본 금액이 토탈에서 5조 3천억인 거에 비하면은 단일 가상자산 사업으로 해서 일어나는 금액이 4조 원이라 그러면은 제가 루나 테라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기에서 우리 KOK에서는 발생이 된 거죠. 저는 그거를 우리 개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산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거의 피해 금액은 여기에 있어야 될, 우리가 스테이킹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초창기에 KOK가 아닌 다른 걸로 스테이킹을 했던 그 코인들, 그거의 금액을 저는 4조 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 범국가적인 어, 그 입장에서 이거를 들여다봐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어, 그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두 개 언론사와는 접촉을 하기 위해서 한 곳은 통화를 했고, 한 곳은 이메일만 보내놨는데, 그 접촉한 기사를 쓴 기자는 제대로 좀 여기에 상황을 인지를 하고서 썼는 그런 기사를 내는 기자를 상대로 일단 접촉을 했어요.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했고요. 더 많은 쪽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썼던, 저는 그런 분들은 기레기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 진정한 기자라고 봐요. 왜? 내용이 맞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회사를 이렇게 그 회사에서 준 그 기사 내용 정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사화한 그런 언론사들은 저는 솔직히 그거는 정말 기레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레기 여기에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를 갖다 붙이자면은 이퀄 쓰레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정치권과 언론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기사를 쓰는 쪽에 보충 내용을 제공을 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이거는 저는 남부 지금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으로 이게 이관이 되기를 절실히 원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할 내용, 제시를 할 내용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쪽에서는 뭐 고소하나, 그 다음에 시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와 연대를 해서 한다. 좋아요. 그것 말고는 이거 자체를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이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고소 고발에 대한 뭐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어 보이고, 이게 가상자산 피해자라는 것만 놓고 봐서 연대를 해서 하는 거, 뭐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어, 가치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가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관하는 게 그 가치에 준해서 내 자산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들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잡아서 잡아 넣었다. 그럼 뭐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산 자체가 뭐 완전히 보이지가 않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달러로 계산하면은 2조 원이 되는데 현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20억이에요, 20억. 15억이에요, 15억. 똑같은 수량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 개념을 갖지 않고서 뭐 남이 하니까 뭘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면 우리 50%만 회수를 할 수 있어도 저놈들 깜빵 안 보내고 그냥 50%만 회수를 할 수 있어도 지금은 막 감지덕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뭐 법을 자기들이 완전히 무시를 하고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하는 꼴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법을 진행을 해가지고는 뭐 이기면 뭐해요. 그리고 설령 이겨가지고 배상을 받는다 손 쳐도 그 당사자잖아요. 보소는.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런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발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공정과 공평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때 공평하게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공정하게는 말 그대로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갖고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차별화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근데 이렇든 저렇든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것과 소수한테 해당이 되는 이런 두 가지의 부류의 법적 대응을 여러분들은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힘을 실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차곡차곡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얼핏 얼핏 들려오는 소리는 한국은 개혁회 사업을 접어버린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찌꺼리기도 했었어요. 머리 아프다. 한국은. 이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딴 식의 말을 하는 것들이 저기를 찬양을 하거나 저놈들을 믿고 있는 그 무지랭이들이 결국에는 그런 말까지 내뱉었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걸요? 오죽하면 그런 정말 무식한 말들을 내뱉겠어요. 이게 지금은 어, 정치권이든 더더군다나 좋은 게 저희는 유권자잖아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공천도 받아야 되잖아요. 민원 처리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표를 생각하는 걸 넘어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서 녹을 받아먹는 쪽은 이런 문제는 당연히 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그 피해자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이 말은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하고 그 추운 깜빵에 철창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맞고 그것들이 그 가져가는 그 범죄 수익들은 본래 있던 곳에 환원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 국가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깨끗하게 그 지갑을 딱 보고서 무슨 지갑, 비트, 이더, 테드의 지갑만 보여주고 날짜 기준 2021년 2월에서 4월 사이 예를 들어서 그놈들이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에 계약을 했다가 하면 4월 달 그때 기준으로 이 비트, 이더, 테드가 몇 개가 있었고 잔고가 그게 현재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을 했으면은 그 사용 내역을 다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개밖에 없었다. 10개로 10개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은 전 여기서 그냥 손 털고 말아버릴 거예요. 근데 제가 10개인지 20개인지 이런 소수의 숫자를 가지고서 어,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적은 수량일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짓 안 하고 있지요. 어디 가서 이미 날려 먹었는 거 돈 벌러 다녀야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집에 저 그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알고 오입금을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한 50여 명 중에서 절반이 오입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미 그거를 확인을 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입금 주소만 해도 한 4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은 스테이킹을 좀 많이 했거나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열어가지고 몇 개 모였는지 뻔히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봐요. 습관적으로 본 사람들이 확인을 한 숫자만 해도 그런데 그 자리에 한 5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어느 한 명이 거의 가든 파티 비슷하게 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이건 뭐냐 오입금 되는 것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확인했는 사람들 중에서 오입금을 확인한 사람이 절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돌대가리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입금을 확인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300불, 500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안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냈다가 회수를 하면은 그게 훨씬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뭐 그 핫바지에 방귀 끼면은 빠지는 것처럼 헐렁하게 그렇게 해도 됐는데 많이 보는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그냥 모의감이 돼버린 거지요. 근데 그게 딱 이틀 후에 2시간 그게 공지사항에 보면 2시간 반 정도 만에 회수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6점 몇 개, 어떤 사람은 열 몇 개, 이더리움이 2천, 그 당시로 따지면 예를 들어 4,000불이라고 칩시다. 4,000불이면은 한 500만 원이 돼요. 한 개가 500만 원, 10개면 5천만 원이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10명이면 5억이 되고 100명이면 50억이 되잖아요. 저는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증거 자료로 제시는 돼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자산이라는 게 에셋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구글에 에셋이라는 단어를 치고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건물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복주머니에 달러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자산, 에셋. 그 사람들 머리에는 그게 자산이에요. 현금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이고 동산도 자산이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팔아야지 팔면은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가상자산이 있으면은 이거 팔지 않으면은 현금화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통화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자산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지 현금은 아니잖아요. 팔고 나면은 자산 현금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비트 이더 그게 들어갈 때는 금액이 그 초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용을 하셨으니까 그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거의 뭐 1년 2019년 9월부터 해서 2021년 한 상반기까지라고 치면은 한 1년 9개월 뭐 그냥 대충 해서 1년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1년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100만 원씩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가격, 그 다음에 그게 오입금이 됐던 시점에 가격을 따져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금액. 저는 뭐 몇 차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KOK가 이게 어, 단일 가격, 싱글 프라이스라고 하면은 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깨꼬라졌는 거 그 자체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플랫폼 가격, 그 다음에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 우리의 기축통화가 아니지만은 스태킹을 할 때 사용이 됐던 것들, 그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견지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지만은 운이 좋게 그렇게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 우리의 전체 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고도 그 본래 있는 대로 다 남아있다 그러면요. 지금 뭐 이더리움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아발란체가 거의 1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아발란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 목록을 작성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쭉 옆으로 또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자료가 넘어간 쪽은 변호사한테 넘어갔지요. 여기는 좀 축약을 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알면은 정말 이해가 쉬운데 뭐가 잘못이 됐는지를 사람들이 그런 거 볼 생각을 안 해요. 왜? 언놈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 언놈이 지금은 죄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 그 많은 내용들을 쭉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쭉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그 하나하나를 딱 보고 나서 내용 한번 딱 보고 이건 이 내용이었구나 해가지고 적어 내려갔으니까 어제 조금 하다가 오늘 제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그 뭐 다른 일도 좀 보고 뭐 그렇게 했는 건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꼬라지 이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공지 내용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웃기는 것들이다. 그 웃기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망하고 하는데도 미친 것들은 그냥 그게 뭐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웃기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까지도 제발 하다못해 그것도 하게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공지사항을 이게 따지고 뭐가 문제의 공지 내용인지를 또 모르면은
공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들 또 그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배운 저희가 이미 스타트는 했고 이제는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이렇게 어차피 이제부터 알려고 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수시로 그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고 그렇게라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나름 스스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저희는 사실은 뭐 법적인 모금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은 저는 또 100% 이런 끝자리까지 해서 어, 애드센스인가 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법정 모금에 제가 다 넣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보신 결과가 또 수익금 뭐 요즘은 한 달에 10만 원 그 100불이 안 돼서 한 달에 바로 넣지는 못하고 두 달 모아지는 거를 100불이 넘어가야지 세금 떼고 뭐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라도 저는 지금 법정 모금에 넣고 있으니까 뭐 제가 이거 어떤 저 미친 것들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대요. 이거 해가지고 수익금 만들어가지고 제가 쓴대요. 그리고 그거 도대체 얼마 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배 터져 죽을 만큼 그 뭐 수익이 많이 나냐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달라는 거고 구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시는 분들도 많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 놓으면은 볼만한 내용인가 보다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뭘 한다. 그럼 내 수익금도 아닌데 저는 약속을 했잖아요. 다 100%다 그 법정 모금에 넣는다고. 지금 사실 집행부하고 저하고 예전에 집행부라고 하는데 돈 관리하는 쪽하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전 돈 보내놨어요. 왜? 그건 약속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